안녕하세요. 중도돌입니다. 오늘은 11월 17일 목요일 장 마감 후고요. 오늘 수능이 있어서 장이 4시 반에 좀 끝났죠. 오늘 코스피는 1.39% 하락 마감하였고 코스닥은 0.75% 하락 마감하였어요. 시장이 어제 미국 시장이 좀 하락을 했다라는 거고요. 사실상 특별하게 전체적으로 무슨 또 악재가 터졌다라기보다는 그냥 그 나라의 실적에 비추어서 실적이 좋지 않아서 종목들이 빠졌고 그 종목으로 인해서 지수를 끌고 내려앉았다 라고 봐도 된다라는 거고요.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그런 거를 이용해서 하락을 뭐한다? 부추길 수 있다. 그리고 지금의 자리는 조정이 와도 이상하지 않은 자리다 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죠. 여기서 조금 더 갔다가 조정을 받을 거냐, 아니면 그냥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상승을 할 수 있는 과정을 거칠 거냐, 얘의 관점인 거고요. 코스피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 밑꼬리 달고 올라왔잖아요. 그죠? 그래도 요 윗자리를 못 올라타면 뭐한다? 다시 어제의 저점을 확인하러 내려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열어놔야 되는 자리는 어디까지? 2425포인트 부근까지 열어놔야 된다. 결국엔 요 갭자리를 메꿀 거냐, 메꾸지 않을 거냐가 한 거고요. 이 중간값 2445포인트까지는 버틸 수 있는 자리인 건데, 오늘 이 자리를 어거지로 더 밀었거든요. 그죠? 그럼 내일은 2445, 2450포인트 위에서 시가 형성을 하든, 아니면 시가는 그대로고 이 자리를 땡기든, 둘 중에 하나가 빨리 나와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 갭자리에 중간값은 살아있는 거구나 라는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오늘 어제의 저점을 더 밀었기 때문에 내일 갭이 떨어진다면 뭐다? 이 갭자리는 무조건 메꿀 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조건 갭 메꿀 거고, 여기서 한 차례 더 생각해서, 왜? 실제적으로 투자자 현황을 보면요, 최근 들어서 이제 외국인의 수익 실현의 물량이 나타나고 있죠. 근데 11월 11일 기준으로 보면 요때가 어디예요? 여기에요. 갭 띄워가지고 물량을 잔뜩 산 자리. 그죠? 이 자리에 대한 물량이 아직까지 뭐였다? 나가지 않았다. 그러면 최근에 들어왔던 요 물량과 요 물량 합치면 요 물량 정도가 되는 거고, 그러면 결국 이 물량에 대한 반이 나간 거예요. 언제? 오늘까지 이 반을 확인하면서 반이 나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반을 확인하면서 실제적으로 여기서 모았던 72, 70만이 여기까지 또 한 차례 같은 자리를 만들어내면서 반이 나간 거예요. 여기서 100을 올렸으면 여기서 요만큼을 50으로 눌러놓은 거예요. 결국 나머지 50은 뭐하고 있다? 손해보고 있다라는 관점이죠. 그럼 그 손해를 메꿔야 되겠죠. 그죠? 그럼 뭐 해야 돼? 더 한 차례 눌러서 좀 더 싸게 오늘 나갔던 혹은 내일까지 나갈 물량을 한 번 더 채울 거냐, 그죠? 아니면 여기까지 해서 요 물량을 다 팔고 또 30만 정도를 더 팔고 어디? 여기서 채울 거냐예요. 결국 여기서 채울 거냐, 여기서 채울 거냐예요. 이해되시죠? 어떤 스텔스를 가지고 움직일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요. 왜냐면 제가 주포가 아닌 이상 알 수는 없지만, 그런 관점으로 뭐 할 수 있다? 접근할 수 있다. 이해되시죠?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국 여기 아니냐, 여기 기준이냐 아니면 요 밑에 기준이냐 라의 관점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 그에 비해서 코스닥은 어제 말씀드렸듯이 이 양봉의 중간값을 지지했지만 어디까지 열어놓을 수 있다?
5포인트, 4포인트까지는 열어놓을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 자리에서 또 밑꼬리를 달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내일 양봉으로 쳐올리지 못하면, 혹이나 시장이 좋더라도 양봉으로 쳐올리지 못하고 윗꼬리 만들어내면 뭐 한다? 월요일까지 한 번 더 밀려 내려가는 그림 만들어 놓는다라는 거고요. 내일 못 올리면 결국 뭐 한다? 월요일까지 밀릴 수 있다. 어디까지? 못해도 728포인트. 결국엔 735냐, 730부근까지는 밀 수 있는 관점으로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쵸? 그냥 그런 관점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결국은 코스피가 갭자리를 다 메꾼다면 아직 코스닥과 코스피의 키 맞추기가 안 끝났기 때문에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덜 빠지는 부분은 있지만, 혹여나 이 뭐라 그럴까요? 혹여나 코스피가 갭자리를 다 메꾼다 라고 보시면 뭐 해야 된다? 코스닥도 메꿔야 된다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적어도 어디까지? 중간가까지는. 이해되시죠? 그럼 적어도 720포인트까지는 밀릴 수도 있겠구나. 대신 그 밀리는 관점은 코스피가 갭을 어떻게 메꾸느냐 안 메꾸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결국엔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11일 기준으로 본다면요, 요게 요걸로 퉁치고 요게 요걸로 퉁치면 결국 뭐다? 또 반 나간 거예요. 이 물량의 반이 나간 거예요. 그죠? 개관도 반이 나간 거고, 개관도 코스피와 다르게 꾸준하게 받아주진 않는다라는 거죠. 코스닥은 여전히 들었다 놨다. 좀 덜 빠지긴 하더라도 들었다 놨다. 왜? 시장이 좋아지면 갑작스럽게 확 치고 나갈 수 있는 것도 코스닥이고, 시장이 안 좋아지면 지금 당장은 코스피보다 덜 빠졌다 하더라도 하루 만에 역전시킬 수 있는 건 뭐다? 코스닥이다 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이랬든 저랬든 이제 시장은 큰 박스권을 만들어낼 거냐, 한 번 더 쳐 올릴 거냐, 얘 기준인데, 그 박스권을 위에서 만들어 놓을 거냐 혹은 밑에서 만들어 놓을 거냐, 얘 관점이에요. 어디까지? 요런 기준까지 밑에서 만들어 놓을 거냐, 뭐 그럴 기로에 와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지수는 매번 말씀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할 건 없고요. 흐름이 아예 바뀌지 않는 이상은 제가 드렸던 말씀에서 크게 변화가 되진 않아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시장이 오늘 빠지면서 오늘은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하락했다. 상승 종목에 비해서 하락 종목이 확실히 많았다. 확실히 조정이 나왔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오후 들어서 그래도 외국인은 선물을 땡겼네요. 그럼 내일 월요일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갭을 어떻게 할 거냐를 봐야 되는 거고, 오랜만에 지수가 빠지니까 뭘 봐야 돼요? 인버스 한번 봐줘야 되겠죠. 그죠? 예전 영상에서 요 저점 자리잖아요. 요 저점 자리에서 어떻게 움직이느냐, 결국에는 이 자리를 확인을 하고 요 자리를 뚫고 내려앉으면 시장이 긍정적인 흐름을 만들어낼 분위기지만 결국 뭐 했다? 지지를 받는다라는 거죠. 저점 이탈을 안 시킨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저점 이탈을 안 시킨다라는 건 이제 뭐 한다? 이제는 횡보하는 흐름을 한 번 정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관점이에요. 요 정도까지 오버슈팅의 자리도 있으니까 3,200원 정도까지. 결국 요 박스에서 움직일 거냐, 예, 분위기였지만 이 자리를 뚫고 내려앉았기 때문에 이제는 요 박스의 기준인 거예요. 이렇게 요 박스의 기준인데 실제적으로 요 밑에는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요런 관점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실제적으로 지금의 요 자리에서 3,100원이 단기 고점, 그리고 단기 바닥을 쳤던 게 2,870원.
요렇게 봐야 되겠다. 2,880원, 90원, 막 2,900원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요런 관점에서 여기에 대한 박스권, 그리고 여기가 뭐 하는 자리? 오버슈팅, 언더슈팅의 자리구나 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렇게 다시 잡아놓을까요? 요런 관점이 된다라는 거죠. 하나가, 이해되시죠? 요런 기준으로 접근한다라는 거예요. 잘못 봤네요. 죄송합니다. 요런 기준이 아니라 요런 기준이네. 요런 기준. 뭐야 이거? 요런 기준인 거고, 여기에 대해서 요게 요렇게 하나 더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요런 관점이거든요. 이제 요거는 지워버리고요. 굳이 이제 이 자리는 확인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요런 관점으로 접근해 볼 수 있다. 이해되시죠? 요런 기준인 거예요. 그럼 여기 안에서 원래는 여기가 제대로 된 박스, 여기에 대한 중간값이 오늘의 고점 자리, 코스 P와 같은 기준인 거죠. 눌리는 자리가 중간값의 자리였으니까 요런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다. 이게 어디까지 상승할 거냐, 요 안에서 마무리 시킬 거냐, 그리고 횡보할 거냐, 아니면 여기로 다시 돌아갈 거냐예요. 여기로 다시 돌아갈 거냐. 여기로 돌아가면 시장은 더 크게 밀려야 된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결국엔 여기 고점 대비해서 저점까지 빠졌기 때문에 이 고점과 저점에 대한 50%가 50%가 3,400원 정도가 나오는 거고요. 3,400원과 이 자리에 대한 25%가 3,100원대, 그럼 30% 정도가 3,200원대가 나와요. 그죠? 그러면 대부분 고점하고 저점 대비해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가 30에서 50%까지입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요 자리까지도 나올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그래야만이 확실하게 확률적인 흐름이 나온다. 즉 여기까지도 올라가지 않고, 즉 요만큼만 올라가고 눌린다라는 건 이건 뭐다? 바닥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점의 바닥이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하락이 나온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요. 기술적 반등의 기준은 바닥을 확실히 찍으면 바닥 대비해서 30에서 50%가 나와요. 그리고 나서 다시 눌렸을 때 기존의 저점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짝꿍댕이 패턴이 나오든 쌍바닥이 나오든 하고 나서 뭐한다? 횡보하는 흐름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따진다면 요 자리를 뚫어 올리면 기술적 반등이 제대로 나온다라는 거고, 못 뚫어 올리면 횡보하다가 추가적으로 한 번 더 하락을 할 수 있는 관점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면 시장에 긍정적이다라고 봐야 된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렇게 보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오늘은 뭐 철도주들이 좀 움직였죠. 수소차도 좀 움직였던 부분이 있고, 철도주들이 좀 움직였다. 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제 방송 중에 특히나 많이 보시는 뭐 텔콘, KPM 테크가 좀 움직였다. 라고 하여튼 뭐 좋은 거죠. 어떻게 보면 오늘 움직였던 이유가 특별한 거는 없는 것 같아요. 뭐 특별한 거는 없지만 굳이 이유를 찾는다면 텔콘이 KPM보다 강했다라는 거고, 그러면 이거에 대한 굳이 이유를 찾는다면 뭐다? 실적 발표가 나왔다. 실적이 개판이더라. 그리고 대량 보유자가 줄었더라. 누군가 대주주가 팔고 있다라는 거죠. 뭐 어떻게 보면 한일진공이라는 회사가 이 종목을 판다라는 건 누군가가 그럼 이 종목을 산다라는 건데, 그게 개인한테 갈지 그 외에 대량 소유자한테 갈지는 모르겠지만 이놈들이 이 회사를 운영하면서 뭐 했다? 실적과 그 다음에 차트가 별로 좋지 않다라는 관점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이 팔면 팔수록 단기적으로는
혹여나라는 기대감이 발생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실적이 그지같이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악재 터질 건 없다. 그럼 재료가 소멸됐다라는 거예요. 악재에 대한 재료가 소멸됐기 때문에 오늘 같은 슈팅이 한 번 정도 나오는 거예요. 시장도 좋지 않고. 시장이 좋지 않으니까 뭔가 슈팅이 나오니까 달라들 수 있는 자리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죠? 달라들 수 있는 자리가 나온다라는 거고, 그러면서 주가가 한번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올려다 놓고 거래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주저앉혀야 되는 부분인데,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양봉의 중간값 위에서 버텨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다시 이 종목은 1200원대를 기준 잡아야 된다라는 거고요. 1200원대를 기준 잡아야 된다라는 거고,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 이상은 뭐 할 수 있다? 조금 더 다시 한번 지켜볼 수 있다라는 관점이에요. 대신 1350원을 뚫어 올리느냐 못 올리느냐의 관점을 봐야 된다라는 거고, 이 자리를 못 뚫어 올리면 결국엔 뭐 한다? 또 이 구름대 안에 갇힌다. 구름대 안에 갇힌다. 구름대 안에 갇히더라도 기존에는 어디? 여기에 대한 박스권을 유지했다면 지금은 어디? 여기에 대한 박스권을 이제는 만들어낼 수 있는 자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차근차근 하나씩 나가야 되는 자리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결국 1350원 위로 안착하면 이 종목은 1500원대에서 1600원대까지도 한 번 정도는 쏘아 올릴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하도 많이 빠져갖고 뭐 어디까지 갈지 가지 못할지는 모르겠지만요, 뭐 이슈가 있냐 없냐의 차이도 어느 정도 있겠지만 지금의 자리에서는 하도 많이 빠져서 조금만 움직여도 얘는 강하게 움직인다라는 거. 왜? 그만큼 물린 사람이 많고 대응할 관점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오늘같이 거래가 터져야 신규 관점이 들어가는 거지. 요런 자리에서 누가 이 종목을 사는 사람은 없어요. 들고 있는 사람이 아닌 이상. 그렇기 때문에 호가창이 시총을 떠나서 가벼워요. 왜? 10개의 호가창 중에 매수의 호가창 중에 여기다가 매도를 걸어놓을 수 있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개미는 없어요. 거진. 그런 개미라면 여기서 샀었어야죠. 근데 여기서 살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럼 못해도 여기서 샀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지금의 자리에서 수급이 조금만 들어와도 빵 하고 올라오는 거는 걸어놓는 사람이 없으니까 빵 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왔다가 수급이 꺾이면 누군가가 살짝 던지면 그때서야 뭐 한다? 매도 걸기 바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쳐 올라갈 때만 수급이 빵 하고 터진다라는 거예요. 그죠? 놀래가지고 가만히 쳐보고 있다가 누군가가 VI가 걸렸는데 갭이 떠도 시원찮은 판에 갭을 내리니까 뭐 한다? 누군가가 여기서 이제 던지는 거예요. 적은 금액으로 올리고 적은 금액을 위에서 던져낼 수 있는 자리라는 거죠. 지금 이 수급 자체가. 그러니까 쳐올린 자리를 여기서 싹 팔아먹어도 된다라는 거고, 그렇게 팔고 흔들어 대다가 더 빵 하고 쳐밀기보다는 일단은 뭐 했다? 한 단계 낮춰놨다라는 거죠. 결국 위에서 쳐밀고 밑에서 어느 정도 모을 수 있는 자리도 만들 수 있다. 하지만 그게 장기적인 관점으로 갈지 안 갈지는 뭐다? 내일 보면 알 수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위에서 빵 털고 이제 여기서 뭐가 갈 거냐? 아니면 한 차례 더 해먹고 생각할 거냐? 이해되시죠? 그냥 그런 기준으로 본다라는 거고요. KPM테크도 말씀드렸던 요 박스권 상단을 딱 때려버리잖아요. 그죠? 기존의 영상에서 여기 박스권이다. 여기에 대한 중간값이 432원인 거고요. 여기에 고점이 어디예요? 여기인 거예요, 여기. 그죠? 여기를 딱 확인하고 만 거예요. 왜? 텔콘이 상한가를 못 갔으니까. KPM테크는 빠르다. 왜? 시총이 텔콘의 2배다. 2배 낮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우리 개인이 생각하는 KPM테크와 텔콘 RF제약은 동일한 회사라고 보는 거고,
또 동일하게 보는 거예요. 그냥 뭘로? 계잡주로. 누가 시총이 높냐 누가 시총이 낮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둘 다 계잡주고, 얘 가면 얘 움직이면 얘 움직인다라는 거고, 쟤 움직이면 쟤 움직인다라는 거고. 그죠? 그냥 현재가가 동전인 거고, 누군 1,000원짜리라고만 생각하지 굳이 시총이 2배냐 아니냐를 따지지 않아요. 왜? 그냥 걔 잡주예요. KPM을 사든 텔콘을 사든 우리 인식에는 그냥 걔 잡주지, 아 얘가 얘보다 시총이 2배 낮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거진 없다라는 거예요. 대신 그런 만큼 많이 빠졌다, 그만큼 시총이 낮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텔콘이 움직이고 나서 KPM테크가 미친듯이 대장을 탈환할 듯이 덤벼드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가볍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물린 사람도 많다라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 관점이에요. 결국엔 이 박스권 상단을 때렸다 그러면 이 중간값이 어디에요? 427원이네요 427원 정도인 거고요.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으면 뭐한다? 다시 한번 이 496원 500원대까지를 한 번 더 확인해 보려고 노력을 한다라는 거고, 이 종목이 어떻게 보면요, 여기가 단기적인 박스권이면 요 박스를 뚫어 올리면 그 다음 박스권이 여기란 말이에요. 그죠? 여기인데 요 박스권도 적지 않아요, 물량이. 즉 요 박스권은 거래량이 터졌던 자리예요. 오늘 같은 날 거래량이 들어오는 것처럼 거래량이 터졌던 자리이기 때문에 요 자리를 한 번에 뚫어내진 못할 거다. 그러면 지금의 자리에서 그래 텔콘이 뭐가 어찌됐든 움직였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텔콘이 대장을 하되, 텔콘이 대장을 끌고 가면 사실상 길게는 못 가요. 결국은 KPM테크가 대장으로 돌아와야 된다라는 관점인데, 그러기 전에 매물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텔콘이 좀 치고 나가고, 그리고 나서 텔콘이 말씀드린 어느 정도 자리까지 와서 움직일 때 뭐한다? KPM테크가 치고 올라가면서 둘이 치고받고를 해야 그 흐름이 조금 더 뭐 할 수 있다? 길게 나올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분명히 열려있는 자리는 있다. 어디까지? 요 박스 상단까지. 그 자리를 이번에 바로 확인할 거냐 아니면 얘도 또 여기에 가둬놓을 거냐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오늘 철도주들이 오랜만에 움직였죠. 뭐 부산산업 같은 경우는 상한가를 갖고 2등으로 대하TI가 좀 움직이다가 결국 윗꼬리를 달았는데, 사실상 단기 저항대 자리예요. 이랬든 저랬든 주봉상에서 한번 눌러놓고 올리고 눌렀다가 뚫어 올린 자리인데, 뭐 하는 자리? 여기서 여기가 매물은 어느 정도 형성한 자리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내일 부산 산업이 얼마만큼의 효과를 조금 더 보여줄 수 있느냐에 따라서 대하TI도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럼 부산 산업이 내일 시가가 11만원 위에서 형성되는 그림을 만들어 냈을 때 어디까지? 못해도 11만 5천원에서 12만원 부근까지 한 차례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거고요.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거고, 그렇지 못하면 뭐 한다? 무조건 윗꼬리 달고 혹은 음봉으로 한번 밀고 내려갈 수 있어요. 왜냐? 얘만 왜냐면 이 외의 종목들은 어느 정도 뭐 했다? 단기 고점을 1차적인 자리로 확인한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산산업이 어떻게 움직여주냐에 따라서 이 종목이 한 번 더 확인해 줄 거냐의 관점이거든요. 4,600원대에서 4,700원대를 확인해 줄 거냐, 아니면 이제는 그만 정리할 거냐예요. 결국 그럴 흐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얘는 3,850원에 이탈하지 않아야 돼요. 얘가 3,850원 이탈하지 않고 부산산업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이 자리도 같이 병행된다. 이 자리 이탈하면 결국엔
3,600원대에서 단기 지지는 받을 거다. 대신 3,600원대에서 단기 지지를 받더라도 이 지지의 흐름이 다시 4,000원을 올라타지 못하면 뭐다? 이제는 그냥 여기서 요만큼에 대한 박스권의 흐름이 나타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접근해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뭐 어제 영상 찍었던 곡물주들은 역시나 뭐 지수 빠질 때 빠지고 지수가 많이 빠지면 더 빠지죠. 결국에 이 종목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 양봉의 뭐한 자리? 중간값을 확인한 자리예요. 2,780원. 그죠? 그래서 밑꼬리 달고 올라왔고 2,850원 기준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잖아요. 그럼 내일 한 번 더 이 2,780원을 확인할 거냐? 혹은 내일은 이 한 번 더 누르면서 뭐 할 거다? 이 양봉을 다 메꿀 거냐예요. 요 자리 다 메꿔버리면 다시 올라올 때 고점을 갱신할 확률은 확실히 떨어집니다. 그러면 뭐 해야 된다? 시간을 좀 더 오래 써야 된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대한 박스권을 활용하면 좋은 그림인데 만약에 요 자리까지 확인을 하는 그림이 나타나면 이제는 여기에 대한 박스권으로 당분간 시간을 보내야 된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요 위로 올라타면 요런 관점으로 다시 접근해봐라. 그런 기준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별하게 뭘 또 본다면 한미글로벌은 제가 유신하고 한미글로벌을 말씀드렸죠. 네옴시티 관련해서 추세가 하방이다. 그죠? 이 흐름을 이어갈 거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 단기적으로 털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여기서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더 이상 안 된다. 그리고 나서 현재 주가가 밀리고 있는 자리인 거고요. 오늘 강하게 쏟아냈죠. 쏟아내면서 뭐 했다? 요 추세를 한번 뚫었어요. 그죠? 그럼 내일 시가가 갭으로 떨어지지만 않는 이상 추세는 이탈했는데 내일 되면 뭐 한다? 다시 이 추세 안으로 들어설 수도 있다. 그죠? 그러면 또 한 차례 여기서 여기에 대한 중간값을 이렇게 그어보면 요런 기준이 나타나죠. 그럼 내일 반등이 어느 정도까지 나올 수 있느냐의 관점이에요. 내일 42,000원까지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나올 거냐, 그게 아니면 46,000원대를 확인할 거냐, 이도저도 아니면 42,000원까지 밀려야만이 뭐가 나온다? 기술적 반등이 46,000원 부근에서 7,000원 부근까지 한번 나올 수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거고요. 한미글로벌도 오늘 뭐 네옴시티 관련해서 오늘이 재료 소멸의 관점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눌렀다라는 거고, 결국에는 요거 종목 역시도 덩달아 같이 빠졌다라는 관점인데, 실제적으로 이 종목은 이제는 여기죠. 39,000원 위로 올라타야 되는 거고요. 39,000원 위로 올라타면 45,000원까지 박스권의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고, 39,000원을 못 올라타면 뭐한다? 추가적으로 하락이 한 번 더 나와야 돼요. 못해도 43,000원에서 얘는 34,000원에서 33,000원까지는 한 번 더 하락이 나와야만이 뭐가 나올 수 있다? 기술적 반등이 한 번 정도 나올 수 있다. 대신 그 기술적 반등이 이 41,000원을 못 들어 올릴 수 있다. 결국 지금의 자리에서 내일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요런 박스권의 흐름을 만들어낼 거냐, 그게 아니면 요런 박스권의 흐름을 요런 박스권의 흐름을 만들어낼 거냐예요. 이해되시죠? 어찌됐든 그런 흐름이다. 여기서 바로 죽을 거냐, 아니면 조금 더 흔들면서 죽을 거냐는 좀 지켜봐야 돼요. 근데 솔직히 바닥 대비해서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죠?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요렇게 그냥 바로 첫 밀기보다는 뭐 할 거다? 한 번 정도 들어 올렸다 냈다 하면서 횡보시키면서 흐름을 좀 지켜볼 거다, 시장을. 이슈가 또 나올 게 있다면 여기서 다시 한번 들어 올리면서 쌍봉의 흐름을 만들어낼 거고, 그게 아니면 여기서 흔들면서 뭐 할 거다? 이제는 털어낼 거다. 차츰차츰 고점이 낮아지면서. 이해되시죠? 그냥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